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토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이 지나고 적당한 가을비가 내리면서 김장용 가을 배추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배추 가격도 조만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비를 맞은 배추밭이 싱그러운 연두빛을 뿜어냅니다. 9월 중순 모종을 심은 뒤 지금은 배추마다 속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에 모종 심는 시기를 늦추며 걱정했는데 다행히 적당한 비가 내려 작황이 좋습니다. 배추 심는 시기에 그래도 적절하게 비가 와줘서 올 여름에 아주 덥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작황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가을 배추 주산지인 고창과 완주 등에는 최근 한 달 새 100mm가 넘는 약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배추 가격은 아직까지 폭염과 가뭄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추 한 포기 소비자 가격은 8,000원 선.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가을 배추의 생장이 좋은 만큼 다음 달부터 점차 가격이 하락해 노지 배추가 다량 출하되는 11월에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혼행지 무배추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한 11월 중순 정도 가면은 평지 무배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좀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다만 올해 배추 재배 면적이 다소 줄고 모종 심기가 늦어져 김장용 배추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더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현대에게 승점 감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2위인 서울과의 승점 차가 좁혀지면서 올 시즌 2관왕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전북현대에게 이번 시즌 승점 9점 감점에 벌금 1억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소속 스카우터가 심판에게 500만 원을 주는 등 심판 매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징계입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암암리에 벌어졌던 악습이 되풀이된다면 프로축구의 전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K리그 만들기 위해 전북 현대의 현재 승점은 68점으로 2위 서울과는 14점 차. 이번 징계로 전북의 승점은 59점으로 떨어져 2위와 승점이 5점 차로 좁혀졌지만 리그 1위는 지키게 됐습니다. 전북 현대는 실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전북 팬들은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축구단 측의 반성과 쇄신을 따끔하게 주문했습니다. K리그의 리딩클럽답게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응원해야 되니까요. 스카우터의 일탈이 구단 전체의 개입인지 논란 속에 최악의 경우 하부리그 강등까지 우려됐던 전북현대. 위기는 벗어났지만 리그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 2관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민들의 자부심이자 K리그의 최고 명문구단인 전북현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치열한 반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에 전라선 포함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의 역할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주장대로 열차가 부족하다면 국민의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열차를 추가로 구입해 전라선에 수서발 고속철도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출신이나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명분을 축적해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을 관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영향하에 있는 전북 지역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최근 개정된 방사능 방제법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종전의 원전 반경 8에서 18km를 20에서 30km로 확대해 전북 지역의 경우 해당 인구가 6만 6천여 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북도의 방사능 방제 대책 예산은 340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무형유산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올해로 3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소리축제는 연휴 기간에도 전통과 세계가 어우러진 실험적인 공연과 가족 단위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가 밥이고 집이고 나 인생 바치. 오는 11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는 제주도 해녀문화. 날때부터 정해진 숨의 길이에 따라 일을 하는 해녀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바다는 무덤으로 변합니다. 인류의 가치 있는 유산 중 사람을 통해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3회째로 16개국 26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북서부 지역인 브루타뉴의 전통춤인 테스트노즈 등 무형유산을 시연하는 기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하고 활용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가야금과 클라리넷, 일렉, 거문고 등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악기들의 음이 섞여 낯설지만 몽환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이기에 가능한 실험적 무대. 주말과 휴일에도 한국 전통음악과 폴란드, 미국, 아일랜드 등 해외 음악이 하모니를 이뤄내며 어린이 체험연극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 애들이 좋은 우리나라 소리와 외국의 여러 가지 또 소리와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보고 들으며 느낄 수 있는 인류의 문화가 축제를 통해 연휴 내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이틀째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김제 벽골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지평선 축제는 비가 내리는 어제 야외 행사를 일부 수정했지만 농악 공연과 벼 탈곡하기 등 농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에서는 근대 수탈의 역사와 교훈을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 여행 축제가 개막했고 오늘은 정읍 구절초 축제가 막을 열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가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가 시작했거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도내 가을 축제의 현 주소와 한계점을 짚어보고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제48회 진포예술제가 오늘부터 9일간 군산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펼쳐집니다. 정순왕후의 비극적인 일상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서사무용극 하늘연인이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선보입니다. 소리꾼 이용선이 아리랑을 주제로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소리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콘서트를 엽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과 열정의 무대인 젊은 풍류가 오늘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있습니다. 김계순 수채화전이 오늘부터 전주 아무갤러리 카페에서 마련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태조어진 봉안축제가 오늘과 내일 경기전 경내에서 진행됩니다. 제11회 정읍 구절초 축제가 오늘부터 9일까지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제10회 곰소 젓갈 발효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 곰소 다용도 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중산 이윤용 시인의 문학인생 52년을 돌아보는 북콘서트와 중산 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전북대 진수당에서 있습니다. 익산시 왕궁 면민들의 한마당 잔치가 모레 왕궁중학교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며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5도, 전주 24도, 무주 23도 등 22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